사건이 조작되었느니,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느니,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사건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김땡땡이 정땡땡을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사건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2년간의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거죠. 횡령은 사실 간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계좌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김땡땡은 이의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검 김모 부부장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게 됩니다. 김땡땡의 고소장을 보면 6,900만 원을 횡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이 된다는 것은 글쎄요, 나름 중요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개인 간의 사소한 사건이라 생각되는데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정땡땡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인 서초구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관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이었나 봅니다. 박모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박모 검사는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했고 서초경찰서에서 보안 수사를 진행합니다. 서초경찰서 강모 수사관이 보안 수사 담당자였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없이 오로지 기존에 제출된 자료만을 검토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2년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결정되었던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년간 수사했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안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어 기소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땡땡은 곧바로 증거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하고 증거 목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건이 죄가 있는 것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정땡땡은 어떤 부분이 죄가 있다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공소장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사보고서를 보니 계좌로 입금한 것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빼돌린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뉴스에서나 들었던 일이 정땡땡에게 일어난 것이죠. 정땡땡은 허위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1년 정도 고통에 받게 됩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를 것이라고 정땡땡은 말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려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입맛은 떨어지고 말 그대로 생활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게 변하고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법적 대응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공정이니 정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헛된 구호에 불과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돈벌이만 된다면 없는 죄라도 만들어내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건 조작하는 범죄자들을 속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 왜곡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